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 손님 안녕하세요. 김민식 반갑습니다. PD님 나오셨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늘은 오빠하고 스리랑카, 지금 스리랑카 미리사에 있는 해변에서 인사드리는데요. 해변 모습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해변은 이렇고요. 네, 여기서 밥을 맛있게 먹었고 밥 먹고 앉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민식 작가님, 네. 스리랑카 여행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벌써 온지, 그러니까 전체 일정이 네. 저는 3주 일정으로 해서,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로 들어와서 아누라다푸라라는 불교 유적의 도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기리아 갔다가, 담불라 갔다가, 캔디라고 하는 또 이제 스리랑카 제2의 도시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영국 식민지던 시절에 차를 생산하던 그 도시에 캔디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가 우리가 누아라엘리아. 누아라엘리아, 이름이 어려워. 누아라엘리아라는, 여기는 고도 1500m. 네. 추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여러분, 고도 1500m는요, 지금 우리가 해변에 있는 오늘 여기 날씨는 28도, 29도 이런데, 고도 100m, 해발 이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는 1도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500m라는 거는 여기보다 15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10도에서 15도 사이여서 맞아. 경량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스리랑카는 사실은 1월, 12월에도 따뜻한데 겨울이 그랬었고, 없는 나라인데 파카를 팔더라고요. 파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거쳐서 지금은 이제 내려와서 바닷가로 내려와서 미리사. 네. 네. 엘라도 갔었죠. 중간에 엘라도 갔었구나. 제일 중요한 엘라. 엘라. 기억이 안 나시는 저는 이유가 엘라가 기억이 안 갑니다.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비가 왔어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저는 그냥 비 올 때는 숙소에 앉아서 책 읽기 때문에 안 나갔었는데, 비 오는 와중에도 다니셨더군요. 저는 엘라 좋았어요. 어떤 점에서 네. 좋았나요? 나인아치 브리지는 정말 나인아치 브리지가 참 좋았었습니다. 비 와서 별로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았어요. 잘 보였어요? 잘 보였고, 무엇보다도 엘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엘라만큼 맛있는 스리랑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사보다도 훨씬 엘라가 맛있죠. 사실은 엘라가 더 엘라가 진짜 좋았었고요. 맛있었어요. 네.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들 이렇게 생소한 도시죠. 예, 그런 도시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여기는 미리사, 다음에 제가 내일 이제 갈 곳은 골레, 갈레라기도 하고, 거기 거쳐서 다시 이제 콜롬보에 가서 한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죠. 스리랑카를 팍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스리랑카를 3주를 도셨고, 저는 4주를 했거든요. 김 작가님은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뭐가 좋으셨어요?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하자면 동생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여행을 많이 다녀요. 저는 짝수달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최근에 이제 늘 혼자서 이제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늘 그러다가,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야, 50대 남매가, 친남매 여행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 어제 클럽도 갔잖아요. 어제 우리 심지어 신나게 여기서 춤추고. 둘이서 막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브라더 루이가 나오는 거죠. 모던 토킹에. 우리는 또 브라더 루이가 나오면 이거 찍게 춤춰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나가서 춤추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동생과의 여행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왜 우리가 아마 20대 30대 때는 왜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저는 애 막 키우느라고 이렇게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고, 저는 또 회사 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이제 퇴사하고 애 다 키우고 이렇게 쉰이 넘어서 둘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진짜 뭐 맛있는 거 먹고 나서 항상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막. 근데 저는 이번 여행하고 나서 꼭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남매끼리 50대 여행 다시 한번 가봐라. 왜냐하면 왜 우리가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면 새로 맺은 그 가족하고의 관계에만 이걸 하는데, 맞아요. 그러지 말고 원 가족과의 어떤 관계도 물론 우리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봉사활동이지, 돌봄 노동이고 봉사활동이지 즐겁진 않은데, 남매끼리 여행 가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이번에 여행 오게 된 이유는 동생이 스리랑카를 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위치상으로는 인도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도는 사실은 여성 혼자 여행 다니기는 살짝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나라예요. 저는 스리랑카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쁜 동생이 갔다가 또 이렇게 현지에서 막 이렇게 또 막 남자들 추근거리고 하면 얘가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보디가드 삼아 오기로 왔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스리랑카는 치안이나 이런 거 되게 네, 괜찮았어요. 안전해요. 네, 안전한 편이고 물론 삐끼는 있는데 물론 삐끼 추운 데는 말고는, 예. 남자들은 여전히 있어요. 네, 얘 혼자 나가면은 꼭 이제 그래서 얘가 요즘은 이렇게 해변 나갈 때 꼭 저를 달고 나갑니다. 약간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50대의 남매 스리랑카 여행. 저는 좋았어요. 우리 하늘은혜님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저도 오빠죠. 일단은. 아이씨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짜고 아니요. 하니까. 여기 오빠가 좋았던 이유는 오빠가 이번에 여행 전체 그 페이를 다 하셨습니다. 네, 오빠 협찬 여행이 되었고요. 그렇죠, 뭐. 너무 예. 감사했고요. 예, 저도 이 정도는 아시다시피 뭐. 2024년 모든 여행을 혼자 했었는데 중간에 아들이랑 잠깐 갔던 거 말고는 혼자였는데 오빠랑 정말 간만에 여행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여행이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둘 다 50대니까 부모님이 다 80대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번 여행하면서 부모님의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의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요즘 이런 상태가 이러신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를 여행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내가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데 갑자기 동생이 전화가 왔어. 아빠 지금 이런 그게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실은 약간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막 바쁜데. 근데 우리는 지금 놀러 왔단 말이야. 놀다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 3주간 동생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그런 상의를 할 수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들어가신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모실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 들어감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 우리의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약간 이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리랑카 여행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좋은 거. 네. 두 번째로 좋은 거, 저는 제가 사실은 스노클링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스노클링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행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그 풍광을 보고 내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건데 스노클링은 사실은 열대 따뜻한 바다에 가서 그 산호초 위에서 이렇게 물고기들 오는 거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0월에는 제가 오키나와에 가서 오키나와에서 스노클링 토카시쿠 섬이라는 곳에 가서 스노클링을 했고요. 지난 12월 지난달에는 제가 베트남 푸꾸옥 섬에 가서 또 배 타고 이제 섬 세계 돌아보는 스노클링을 했는데 어제 여기서도 이제 미리사에서도 제가 스노클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진짜 경험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최고의 경험이에요. 뭐냐면 그 얘들이 광고를 해요. 그 광고에 내가 저 광고판 찍은 거 있어.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 올려주세요. 광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거북이와 함께 수영을 즐기세요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가보자. 근데 얘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노 터틀, 노 터틀, 노 머니. 노 터틀, 머니백 개런티. 만약 네가 와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거북이를 못 봤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돈을 돌려주겠어. 대단한 자신감이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했는데 가이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산호초로 이제 헤엄쳐 가면서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봤더니 거기 이미 다른 팀이 와서 막 사람들이 한 4-5명이 몰려 있어. 그래서 저기에 거북이가 있는 것 같아. 헤엄치고 왔어요. 여기가 파도가 심해서 가다 보니까 대롱에 자꾸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찬 거야.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물속에 딱 내려갔는데 바로 앞에 딱 요 정도 거리에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왜 사람 그 남자 컸어요. 어른 몸통이 이만한 거북이가 바로 코앞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무 놀래서 거북이하고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옆에 비키니를 입은 유럽 여성분이 또 거북이 본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닿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이렇게 했어. 문제는 파도가 치면서 거북이가 꿀렁 하면서 나한테 와서 턱 부딪힌 거예요. 내가 거북이가 아닌 게 아니고 거북이한테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거북이한테 눈으로 미안해 나는 너한테 부딪히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북이도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왜 거의 10,000원 지하철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처럼 9호선에서 거북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9호선에서 왜 우리가 서로 부딪힐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쿨렁하고 오면은 왜 서로 눈이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알아요. 뭐 이게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거북이하고 했어요. 거북이하고 하는 거예요. 거북이랑 계속 이렇게 얼굴이 부딪히는 거예요. 와, 이 경험을 제가 진짜 20년 넘게 스노클링을 했는데 처음 해본 거. 저는 어제 미리사에서의 그 거북이,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나오면서 깨달았어. 얘들이 왜 머니백 개런티까지 하면서까지 거북이를 반드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거의 직원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거의 출근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냥 가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한테 먹이를 주더라고요. 해초를. 그래서 거북이한테 직접 먹이도 줬거든요.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리고 굉장히 컸어요. 저의 한 반 정도? 그렇게 큰 바다 거북이와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데는 정말 미리사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늘은혜님 이렇게 여행하는 걸 이번에 보면서 사실은 오빠들은 약간 그게 있어요. 보호 본능. 내가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근데 제가 이번에 되게 깨달은 게 아 진짜 여행을 잘하는구나. 이를테면 그 거북이 해초는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하늘은혜님은 가이드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너네 이렇게 거북이 만나러 들어가면 뭐 피드할 먹이 같은 거는 안 가져가? 그랬더니 이제 준 거야. 맞아요. 그 내가 깨달았어요. 왜 남자들은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내가 남자들은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남자들은 뭐 다 할 수 있지 뭐 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하늘은혜님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걸 여행을 많이 해봐서 얻은 걸 수도 있고. 네. 그치? 왜냐면 대만에서 제가 스노클링 하러 캔틴에서 스노클링 했었는데 그때는 얘네는 식빵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물고기 먹이를 끊임없이 줘요. 그러면 정말 예쁜 물고기들이 모여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가이드들이 대부분 하는 게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다거북이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또 여기서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 가이드가 준 먹이는 이 거북이가 거부하더라고요.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 해초인데 그래서 내가 안 먹네 그랬는데 옆에 다른 가이드가 저한테 와서 같은 해초긴 한데, 그러니까 좀 다른 종류의 해초였어요. 해초긴 한데 그 해초를 주더라고요. 이건 들고 있는데 이 거북이가 막 오는 거예요. 이건 달라고. 그래서 확실히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구나 생각도 했네요. 우리 하늘은혜님이 스리랑카에서 좋았던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차밭에 갔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누아라일리아라든지 엘라라든지 다 차밭을 갔지만 저는 저에게서 제일 예뻤던 차밭은 해튼에서 그 해튼의 차밭에 있는 아이들 거기 이제 박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 계시는 데를 제가 갔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주러 갔었는데 선물을 주러 간 줄 알았는데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아왔죠. 예, 그랬더니 거기 차밭이 정말 예뻤어요. 네, 거기는 정말 관광객들도 안 오고 정말 너무 예쁘게 꾸며진 차밭이라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차밭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참 이렇게 선교 활동하시는 분과의 인연을 통해서 또 현지 사람들 만나러 가고 이런 다양한 만남들이 참 감사하죠. 신기해요. 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거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누라다푸라의 그 불교 유적지들 저는 보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사실은 이 남방 불교가 처음 이제 부흥하고 막 했던 그런 거라서 불교 유적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사실 쉽게 얘기하면 아누라다푸라의 어떤 불탑이 있어요. 1500년 전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었어. 그때 제일 높은 건물은 피라미드야. 이집트 피라미드. 그러니까 세 번째로 높은 건 엄청 높다는 건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스리랑카가 옛날에는 정말 돈이 많은 나라였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 좋은 곳이고 겨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1년 사시사철 늘 뭔가가 풍부하게 농산물이 잘 자라났고 그래서 이런 그 불탑 같은 거 짓고 막 그랬는데 전 그걸 보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 선조들은 참 추운 겨울도 나야 했고 그 힘든 상황에서 보릿고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앙코르와트라든지 막 이런 대단한 유적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잉여 자산이 없어서 잉여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참 잘 버텨오신 선조님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국뽕에 차오르는 국뽕에 차오르는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약간 불교 유적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하늘은혜님은? 저는 진짜 누아라일리아에서 엘라까지 기차여행. 기차여행.
사실 기차 여행에 대해서는 제 기차 여행 영상을 보시면 거기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왜냐면 힘든 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봐서 저는 스리랑카 여행을 하시면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녹차밭 사이로 그 느릿느릿하게 가는 기차에 매달려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저런 걸 하는,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하는 도시들이 누아라, 엘리아며 아누라다푸라며 뭐 캔디나 콜롬보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하고,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리랑카, 그래도 먼저 와본 입장에서 쫙 돌아보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를 오시라, 마시라, 추천, 비추 선택한다면? 저는 비추천입니다. 저도 비추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비추야? 저는 사실 스리랑카 이러면 이제는 딱 애매하다. 왜? 사실 한국에서 오기에는 많이 멀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연이 예쁘다고는 하지만 여기보다 더 예쁜 데는 그치. 너무 가까이에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추일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가 되게 재밌는 게, 엄청 물가가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둘이서 다니면서 항상 거의 한 끼당 3만 원 이상을, 네. 매번 3만 원 이상을 쓰는데, 그러면 1인당 15,000원이잖아요. 서울이나 한국에서 먹는 거잖아요. 스리랑카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430원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21배가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자, 인건비가 21배가 차이가 나면 생활 물가도 사실은 21배가 나야 돼요. 네. 왜냐면 430원을 벌어서 그치. 먹고 살려면 1시간 벌어서, 우리나라는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는 건 뭐냐면 10,000원으로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거야. 1시간 일을 하면 내가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시간당 최저임금이거든요. 여기서 43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이면 5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절대 500원짜리가 없어요. 아무리 없어요. 찾아봐도 네. 없어요. 무조건 10,000원 이상이 넘어가요. 아무리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녀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유럽 사람 물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은 15,000원, 여전히 뭐 싸니까.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월, 12월, 1월에 우리가 여행을 다니잖아요. 지금 유럽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스위스, 영국, 여기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다 지금 1월에 춥단 말이야. 여기 오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들 오는데, 자, 생각해봐요. 유럽에서 오기에는 여기가 더 가깝죠. 가까워요. 여기가 어떻게 가깝냐면, 유럽에서 이렇게 출발하면은 먼저 어떤 나라들이 오냐면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나라 있고, 그 전에 만약 러시아에서 출발한다면은 온갖 스탄들, 우즈베키스탄, 이런 하고는 스탄들, 인도. 그러고 나서 인도, 그 다음이 스리랑카인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여기 와보고 느꼈잖아. 한국 사람들이 왜 없는지 알았어. 그쵸. 한국 사람 우리 진짜 못 만났잖아. 못 만났어요. 3주간 여행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 말고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한국에서 스리랑카를 오려면 중간에 뭘 만나냐면, 우리는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는데, 그쵸. 여러분, 베트남, 인도 차이나 반도는 네. 인도와 차이나 이 사이에 있는 게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여기에 우리 좋아하는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여행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까지. 그렇지. 발리. 그러니까 발리. 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인도 차이나까지 가기는 힘드니까 가까운 스리랑카로 오는 건데, 한국 사람한테는 메리트가 없어요. 맞아요. 유럽식으로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멀어. 심지어 멀어.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냥 베트남이나 맞아요. 대만. 네. 제가 정말 베트남을 요즘 내가 너무 사랑해서 매년 한 번씩 베트남을 가거든요. 스리랑카 와보고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베트남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근데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약간 가는데, 근데 슬픈 거,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우리는 스리랑카 여행이 되게 힘들었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되게 반가워해요. 맞아요. 어땠어요? 맞아요. 아니, 기차에서 그 스리랑카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의정부에서 20년을 사신 거예요. 한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18살에 한국 가서 공장에서 20년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누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막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한국말이 안 돼.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한국어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했는데 시험에 다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 이번에 그 시험 문제지 같은 거 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요즘 워낙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 가는 게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 근데 그 한국에서 20년 일하고 오신 분은 한국에서 20년 일하고 번 돈으로 스리랑카에 돌아와서 방 8개짜리 호텔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콜롬보에.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스리랑카 분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한국어 시험 문제지를 보면서 나의 20대가 떠올랐어. 제가 이제 20대 때 외대 통역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역대학원 영어 공부가 진짜 빡셉니다. 거기 영어는 정말 장난 아니기 때문에 되게 빡세게 공부하면서 우리는 왜 하필 한국이란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남의 나라 말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애를 써야 되나 막 투덜거렸었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바뀌었고, 그리고 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68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68년도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행복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나는 트럼프 지지자가 돼서 트럼프를 찍고 있을 것 같아. 아이, 또 가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거는 그 트럼프가 이 네, 정치 얘기가 네.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삶이 힘들어졌다예요. 내 삶이 80년대, 90년대에는 너무너무 맞아, 행복했는데 맞아. 2000년대, 2010년대 되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일어나고 중국이 이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다음에 내 삶이 힘들어졌다. 내가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어. 이게 그 분노가 트럼프 당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의 선거 구호가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자, 이 구호가 통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위대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옛날에 90년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남의 나라 말을 이렇게 힘들게 배워야 할까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꿈의 나라,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계속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스리랑카 3주 여행하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는 정말 좋은 시간, 좋은 공간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한국이 막 가난한 나라에서 성장하는 그 시기에 태어나서 이것도 맛을 봤고 그 공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늘은혜님이라고 하는 이런 멋진 동생을 또 오빠로서 또 태어났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주간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국뽕에 차오를 때는 언제냐면 한국에서만 살지 말고 나가서 한번 봐야 돼. 맞아요. 저는 이번에 스리랑카 사람들 만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겸손하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마무리까지. 아니 마무리는 우리 채널 주인공께서 하셔야죠. 아니,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조용히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진짜 저는 이번 스리랑카 여행을 통해서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는데 여행지로는 추천할 것 같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 스리랑카 말고 더 가까운 곳에 좋은 여행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왜냐면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부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캐네디언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제가 해외여행하면서 캐네디언들을 이렇게 안 만나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 오긴 너무 먼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요즘- 캐나다 애들은 유럽을 가는 게 나아. 맞아요. 차라리 유럽이 가깝지 여기까지 너무 멀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오려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글로 가지 여기까지는 못 와요. 못 와. 여기가 훨씬 멀어요. 그렇지. 그래서 또 들었던 생각이 진짜 내가 한국에 사니까 이렇게 스리랑카까지 와봤지 캐나다에 살았으면 스리랑카를 왔을까? 안 왔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한국에 산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좋구나. 왜냐면 근처에 굉장히 좋은 여행지에 그 초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산다라는 건 한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다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